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서관을 메타 디자인하다 제 3편 서비스를 이야기하다 이제 종합편이겠죠. 서비스 개념에 관한 이제 응용편이라서 지난번에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에 대한 약간 개념적인 얘기들을 했다면 오늘도 뭐 그 큰 틀에서 벗어나지는 않겠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어떻게 표출되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예시들을 몇 가지 들어가면서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작은 도서관에 대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커뮤니티에 대한 얘기를 하자는 것이죠.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가 일어나는 가장 최종 단위를 작은 도서관이라고 정의를 해서 놓고 볼 수 있고, 물론 우리가 지금 사회에서 말하는 도서관계에서 말하는 작은 도서관 개념하고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그 작은 도서관 얘기할 때 제가 사서 선생님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이 뭐니? 물리적으로 원거리 멀리 있는 집단들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서 만든 조그만 도서관을 작은 도서관이라고 하느냐? 실은 도서관 안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들고 나고 있고 많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들을 집단화시켜 놓고 본다면 그 속에도 굉장히 다양한 작은 도서관들이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외부에다가 작은 도서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을 좀 더 타겟팅을 분명히 하는 작업. 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우리 도서관을 이용하지에 대한 그 목적을 그들의 이용 패턴이라든가 서비스 종류에 따라서 어느 정도 잘 규정만 할 수 있다면 의외로 그 소위 말하는 virtually 작은 도서관을 만들 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을 관리하는 데도 보면 굉장히 행정적입니다. 물론 공공도서관이라는 조직 자체가 행정기관에 속해 있다 보니까, 그리고 행정 직렬에 있다 보니까 사사들 업무도 행정 업무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되게 안타까움이 있는데, 물론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행정 업무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행정을 배제시켜 달라는 것이 아니라 행정 업무를 좀 더 단순화, 조금 더 줄여주고 그런 조직에서 일어나는 행정 업무는 좀 그 형태를 구성을 좀 달리 해주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일반적인 행정 논리 속에서 조직 관리라고 조직을 이제 과학 단위로 이렇게 쭉 개 단위로 쪼개가면서 그 속에서 일어나는 행정 업무의 이 연장선상에서 행정 업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사라는 집단 또는 교사라는 집단처럼 독립성을 보장하고 독립체로서의 기능을 좀 최대한 보장해주고 그들의 활동을 자기 업무와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좀 묶어내는 작업. 그 연관성이라는 것이 행정적 부분이 아니라 자기 기능적 부분을 좀 묶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작은 도서관을 만든다 그러면은 도서관 내에서 어떤 사서 한 명이 뭐 행정직이 되었던 사서직이 되었던 사서 한 명이 그 지역 내 모든 작은 도서관을 감당합니다. 뭐 적게는 3, 40개에서 많게는 6, 70개까지 넘는 작은 도서관들이 있죠. 작은 도서관이 생각보다 많이 생기거든요.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조그만 지원금이라도 받겠다고 많은 도서관, 작은 도서관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이 생겨나는 것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작은 도서관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를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냥 형식적으로 수밖에 없다는 거죠. 즉, 작은 도서관을 만들고 작은 도서 운영하는 것에 형식적으로 제안서를 받고 운영 자금을 주고 평가하고 그게 실시간으로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사후 약방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고 한 도서관 속에서 한 6, 70개의 작은 도서관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사사 한 명은 그 작은 도서관의 존재 자체를 파악하고 그들이 했던 보고서와 지시와 뭐 결과 보고서 뭐 이런 것들 서류 작성하고 또 심사 평가하는 그런 의례적인 일에 시간을 다 보내고 실질적으로 작은 도서관 기능이라든가 행위에는 전혀 참관할 수 없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럼 나머지 사서 선생님들은 무관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 역시 자기 나름의 자기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도서관 내 버추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가상의 작은 도서관을 만들었으면 어쩌겠니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리한 요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도서관 서비스라는 것이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만을 위한 서비스이기를 기대하는 것이고 자기에게 특화된 서비스가 부여되길 바라는 것이거든요. 그러기에는 행정력이 부족하죠. 1대1로 사설을 배정할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상대편을 불특정인이 아니라 특정인으로 정의할 수 있다면, 소위 작은 커뮤니티, 작은 조직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다면 충분히 운영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2000년대, 1990년대에서부터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식경영이라는 말입니다. 지식경영이라는 것은 경영 원리 속에 지식도 굉장히 중요한 자산적 가치를 갖는다라는 것이 기본 출발이고 그 자산이, 지식이란 자산이 어디에 있는가 봤더니 개개의 노동자들의 머릿속에 있더라. 이건 다른 자산과 개념이 다르죠. 유동성도 떨어지고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앉아서 그걸 구해오기도 쉽지 않고 전달받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엇이 들어온지 알아내기도 쉽지 않은 자산들인데 그 지식 자산 역시 굉장히 중요한 경영의 한 수단, 자산이다 라는 맥락에서 나오는 게 지식경영입니다. 그 지식경영의 방법론 중에 하나로 나온 것이 뭐냐면 실행공동체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커뮤니티 오브 프랙티스라는 거죠. 실행을 전제한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즉 내적 자산, 소위 암묵지라고 부르는 것을 형식지화, 드러내게 함으로써 공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니?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로 전달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를 만들고 공동체 속에서 그 지식 자원이 공유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개발해 주면 자연스럽게 개인의 노동자들의 지식이 기업의 조직의 지식으로 환원되어 줄 수 있다는 발상이 그 실행 공동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실행 공동체가 지식 경영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실행 공동체는 이미 존재했었고 지식 경영에서 실행 공동체를 잘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행 공동체 같은 것도 또 어디냐면 학습 공동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혼자 공부하면 잘 모르는 것들도 여러 명이 모이면 서로 지식을 공유할 수 있고 서로 알고 있는 것들을 나눔으로써 그 학습 효과가 굉장히 배가 될 수 있다 해서 만들어진 게 학습 공동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바로 그런 그 실행 공동체나 학습 공동체를 도서관에 접목해서 만들어진 커뮤니티가 저는 작은 도서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작은 도서관을 만들면 사사가 무엇을 알려주거나 전달하기 전에 그들의 요구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사사가 1대1로 대응했을 때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전체 집단에 대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도서관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서관 프렌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프렌드라는 말은 도서관 친구들이죠. 도서관은 사서 선생님이 운영하고 사서가 뭐 교육자라든가 관리자의 시각에서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은 말 그대로 주민들에게 커뮤니티에서 움직여지는 공간이고 그 커뮤니티 속에서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활동가들을 우리가 프렌즈라고 말하면 도서관은 그 프렌즈들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레퍼런스 얘기할 때도 많이 합니다. 레퍼런스라는 것이 우리가 리퍼링 해준다, 참고하고 도움을 주는 도구로서 우리가 레퍼런스 툴에 대한 얘기를 하고 툴이라는 것이 소위 책자 형태를 갖추다 보니까 책으로만 만들어진 것이 레퍼런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니다. 레퍼런스는 인간도 포함하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서 선생님이 자기 머리로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지식은 그런 걸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고 누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에 대한 그 동정을 파악하는 것이고 그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찾아서 연결시켜 주는 것이 사서의 전문성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그걸 연결시킬 수 있는 전문가들 집단을 레퍼런스라고 놓고 본다면 커뮤니티는 작은 도서관은 그런 실행 공동체에 그런 사람들을 집어넣어서 조직체를 만들고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 레퍼런싱 해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도서관은 필요한 자원을 구축한다거나 서비스를 개발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작은 도서관, 일반적인 작은 도서관 얘기할 때도 사서 선생님들한테 해준 얘기가 뭐냐면 여기 있는 사서 선생님 하나하나가 그런 작은 도서관들의 관장이라는 입장에서 접근해라. 그리고 그네들이 무엇을 필요로 한지, 하나의 커뮤니티가 된 거니까 그네들이 무엇을 필요로 한지를 연결해서 리에이정 서비스를 해줄 수 있다.
그래서 필요하면 자원을 제공해주고 또 정보도 제공해줄 수 있고 서비스도 개발해줄 수 있고 공간도 만들어줄 수 있다. 그들은 사설을 통해서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 서로 상호 만족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명의 사서가 행정적 관리만 할 뿐이지 작은 도서관 하나하나가 수행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굉장히 피상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영화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영화 도서관을 만들어서 운영하겠다 했을 때 기껏 해주는 게 뭐냐면 자금을 지원해주고 그들 프로그램 지원해서 행사를 열어주는 것 외에는 각자 알아서 움직인다. 물론 영화라는 것이 갖고 있는 저작권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걸 잘 활용하고 운영할 수 있다면 굉장히 다양한 그런 서비스를 개발해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커뮤니티가 커지면 자기들끼리 서로 경쟁도 할 수 있고 협력도 할 수 있고 전체적인 이 문화의 성장을 끌어올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작은 도서관의 이름으로 그네들의 작은 활동으로 묻힌다는 것이죠. 그래서 커뮤니티를 만들고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게 된다면 그들의 활동을 이제 홍보하는 도서관에 알리고 참여 오픈 열려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그런 동호회에 참여한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 스스로 자기 커뮤니티의 규모를 키워가기도 하고 필요하면 조각을 내기도 하고 합쳐지기도 하면서 성장하는 유기체로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커뮤니티를 만드는 작업이 1차적으로 도서관에서 일어나야 비로소 도서관 사서는 모든 것을 다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커뮤니티가 필요로 하는 것을 지원해 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사서 스스로가 자기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가 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집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특정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묶어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스킬로 작동하겠죠. 어떤 행사를 벌이면 어떤 사람들이 올 것이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묶어낼 수 있고 그렇게 사람이 묶이면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더 확장되어진 프로그램을 개발해낼 수 있고 이것을 하나의 자원화시키면서 이 지역사회에 그것을 어떻게 확장시켜 갈 수 있는가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향유할 수 있게 만드는가 그게 어떻게 자원을 개발하고 자원을 생산하고 하는 작업과도 연동되어 있다라고 본다면 우리가 커뮤니티를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알아서 옵니까? 그러지는 않겠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번 말하기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처럼 말하기는 우리 도서관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근본적인 철학이라든가 영향력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그 새로운 세상에 선도를 하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보여주는 행위인 것이고 과거 우리의 전력들을 우리들이 살아온 방법들을 잘 구조하고 조직화해서 그것을 하나의 자원화시켜주는 작업. 그 자원화라는 것은 이것이 일회성이 아니라 옛날엔 그랬었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에 있어서 그런 것을 성장시키고 발전시켜서 어떤 형태든 간에 커뮤니티 내에 녹여넣는 작업들. 이거 어떤 화학물질이 하나 들어와서 그대로 맴돌면 그냥 그 조각 하나로 끝나지만 이것이 녹아 들어가면 전체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듯이 그런 과거의 영향력들이 과거의 우리의 움직임들을 조직화시켜서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을 스며들릴 수 있는 자기의 DNA 코드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지역사회의 하나의 문화 코드로 성장시킬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장을 만들기 위한 활동가들을 이제 양산해내는 작업이겠죠. 그래서 도서관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도서관 서비스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여러 가지 부류로 나눠서 보고 사서 선생님들은 그분들하고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그들의 니드를 읽어내고 그 니드를 불러서 어떤 하나의 조직화 작업을 시행하는 것이죠. 경우 때에서는 강연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고 전시를 만들 수도 있고 놀이를 만들 수도 있고 그와 관련된 도서들을 구입해서 도서전을 열어줄 수도 있는 것이고 작가를 불러서 작가 간담회를 개최할 수도 있는 것이고 메이커스페이스처럼 무엇을 제작하는 행위를 3D 프린터라고 해서 3D 프린터에 관심 있는 사람도 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3D 프린터는 돌멩이국입니다. 3D 프린터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3D 프린터 하나가 있다고 무엇이든지 다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기능적으로나 기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관심 있는 것만을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작업이 도서관 사서에게 굉장히 중요한 업무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내고 만들어내고 그것을 결속해서 하나의 커뮤니티로 성장시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외부에서 많은 작은 도서관을 만들겠다고 오는 사람들을 심사할 때도 중요한 것은 어느 개인이 그걸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중심으로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영향력이 있는지, 그리고 그만한 공간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전제하고 자원은 그 다음입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 다음에 사서 선생님이 노력해 줄 것이 뭐냐면 자원을 제공해 주는 것이고, 그 자원을 펼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 주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그들이 결속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 연장선상에서 그들이 확장하거나 그들의 자원 활동들이 보다 더 심화되게끔 만들어내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도서관에는 엄청나게 많은 커뮤니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4편에서 공간을 이야기할 때도 한번 얘기하겠지만, 도서관에 어떤 공간이 필요하니 했을 때는 그런 커뮤니티들이 활동하는 공간, 그런 커뮤니티들이 자기 세상을 펼쳐낼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메타 디자인하다는 것은 그냥 개념을 설계하고 방법을 구성하고 하는 얘기를 했다면, 좀 더 구체화시키는 것 중에서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 필요가 있겠구나. 그럼 그 만들어진 커뮤니티가 어떤 액티비티, 어떤 활동을 전제하고 있고,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그들의 활동을 표현하고 있는지 등을 읽어내고 또 같이 연구해서 그런 공간을 만드는 작업이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사서 선생님이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취미 활동을 같이 한다든가 할 수도 있지만, 사서라는 본질에서 놓고 본다면 사서는 내가 좋아하니까 한다가 아니라 전문가로서, 전문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그 직업인으로서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떠나서 저 사람들이 필요하고 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지원해 줄 수 있을까 하는 서포터로서의 역할,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 그 매니지먼트에 대한 역할, 굉장히 그 퍼실리테이터로서의 역할, 이런 것을 통해서 커뮤니티를 양성하는 것이, 그래서 본인이 관리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여러 개가 있다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 커뮤니티를 적절하게 운영하고 커뮤니티들에게 큰 주제를 하나 놓고 그것을 다양한 형식으로 표출하게끔 해줍니다. 예를 들면 글을 쓰게 한다든가, 연극을 하게끔 한다든가, 전시를 하게끔 한다든가, 경우에 따라서 뭐 제작을 해낸다든가, 또는 그것을 통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을 만든다든가, 1대1로 접촉해서 상담을 할 수 있게끔 해준다든가,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고, 그네들에게는 그런 어떻게 보면 주제적, 소재적 것에 관련된 전문성을 부여하는 것이고,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물론 활동가에 따라서는 다양한 전문 영역에서 뛸 수도 있습니다. 뭐 자기 취미 활동이라든가, 자기가 좋아하는 주제라든가 소재라든가에 따라서 여러 커뮤니티에서 움직일 수 있겠지만, 가능한 커뮤니티를 좀 더 전문화시켜주고, 그 전문화라는 것은 아주 기술적으로 전문성이 아니라 관심, 흥미, 열정의 전문성과 그들에게 창의성을 부여해낼 수 있다는, 그래서 내적 동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 그 내적 동기를 만들어내야 비로소 뭐가 가능하냐? 학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서관 사서 선생님이 절대 교육자라는 시각에서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퍼실리테이터로서, 코디네이터로서 그들의 내적 동기를 부여해주고 그들 스스로가 성장할 수 있는 학습 커뮤니티로서, 학습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것. 그 학습 공동체가 주는 것이 선도적인 역할, 즉 리터러시의 가장 기본이고 모범이다 라고 놓고 본다면, 도서관에서 1차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전문화, 특성화, 특화,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특정인의 다수를 만들어내는 작업, 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를 이야기하는 서비스 개념의 이제 총체적인 부분에서 커뮤니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오늘 했고, 다음 시간부터는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에 관련된 샘플들 몇 가지를 얘기하면서 서비스 편을
마감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